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우리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 편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던데요. 저희는 사실과 매우 다른 생각입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팔레스타인 측에서 퍼뜨린 선전물의 내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 쓴 듯한 기사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스TV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정부이자 테러 집단인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민간인을 대거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가자 지구를 끊임없이 폭격하는 등 반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 언론 중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편협하고 무지한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도 그런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인트로에서 소개한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중 다음 문장을 보시죠.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유태계와 손을 잡는다. 전쟁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조달하는데 유태계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영국과 유태인의 결탁 이후 영국은 세계 곳곳에 떠돌던 유태인들의 이주를 허가했다. 반면 2000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쫓겨났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지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기사를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란 이름 자체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블레셋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C 6세기 초 바빌론의 침공 이래 블레셋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서기 70년경과 서기 132년경 로마가 두 차례에 걸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해당 지역을 시리아와 묶어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개명한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7세기경에는 아랍인들이 이곳을 점령한 후 빌라드 알샴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십자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등 여러 차례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 이름을 되살린 건 영국인들이었습니다. 1차 대전 중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점령한 영국군은 대전이 끝난 후 이 지역을 신탁 통치하면서 신탁 통치령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살던 아랍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등 주민 모두가 졸지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자각은 거의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아랍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여간 기사에서 말하는 2000년 전에는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넘게 그곳에 살고 있더니란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기자가 해당 지역의 역사에 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선입관과는 달리 로마가 유대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대다수의 유대인은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당했을 뿐 유대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침입이 번갈아 이루어지면서 이슬람이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교를 유지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의 약 10%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은 중동과 아랍 지역 전역에 퍼져 살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민족을 말하라면 당연히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기사의 다음 부분도 보시죠.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팔레스타인 마을과 도시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팔레스타인 1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살도 많았다. 나크바 사건 이후 팔레스타인 땅의 78%가 이스라엘로 넘어갔고 그 결과로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선이 거의 완성됐다. 반면 팔레스타인 75만 명이 터전을 잃고 이스라엘 인근 지역으로 피신해 살게 됐다. 이른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게 바로 그 피난민들과 후손들인데 현재 600만 명이 58개의 난민촌에서 거주 중이다. 여기는 더 심합니다. 1948년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기사를 썼어요. 1948년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주민들과 주변 아랍 5개국의 군대가 신생국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그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군 이렇게 아랍 6개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도 침공에 가세했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군의 열세가 분명해 보였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죠. 그때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계 주민들이 피난을 간 겁니다. 이를 팔레스타인 측은 낙바라고 부르는데요. 재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네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변 아랍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한 결과 아닙니까? 이건 가상으로 예를 들자면 마치 북한이 남침을 해놓고 유엔군이 반격하여 평양에 들어가자 북한 정권 지지 주민들이 북쪽으로 피신하면서 피난 간 걸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더 한심한 건 다음 문장입니다. 이 기자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난민이 그 피난민과 후손이고 그들 600만 명이 58개의 난민촌에 아직도 거주 중이라고 쓰면서도 아무것도 이상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194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입니다. 75년 전에 피난 간 사람과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난민촌에 거주한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심지어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피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식으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와 문재인의 아들, 딸과 손자들도 다 난민이고 지금 난민촌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팔레스타인 난민에게는 이런 초현실적인 일들이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도 유엔은 1948년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후손까지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만 명이었다는 난민이 지금은 이 기사에 따르면 600만 명이 된 겁니다. 게다가 1948년에 그들이 살던 곳은 이제 시멘 공구리로 건물을 지은 버젓한 도시가 되었음에도 난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한지구의 제닌이나 레바논에 있는 소위 난민촌의 사진을 보면 좀 어리둥절해져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텐트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시거든요. 이 소위 난민들만을 지원하는 유엔 조직도 있어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 영어로는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이고 약칭 울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울라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측면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울라는 팔레스타인 가자에서도 활동하는데요. 울라의 학교와 병원은 하마스가 로켓을 숨겨둔 곳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이는 해당 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수준의 지식과 좌편향의 해외 언론을 보고 대충 짜깁기 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로고스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